어디냐면은요. 여기 맨 위에요. 네모 7번. 108회 7. 108회 7.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7번. 자, 재고자산의 평가. 우리 간모는 했었죠, 간모? 그죠? 재고자산의 기말에 수량 부족해진 게. 자, 이제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인데요.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재고자산 특이합니다. 뭐냐면, 재고자산, 우리가 평가라는 건 자산의 시가를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시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산의 시가로 평가. 그럼 우리가 시가가 오르면 평가 이익이고, 시가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인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자고로 요건 취득 단가가 아니라 취득 금액입니다. 고쳐주세요. 취득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이건데. PPT 보시는 분들은 158이에요, 158. 얘는 기록이 안 돼 있어. 158입니다, PPT 보시는 분들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100원의 재고자산을 취득했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가가 120원이 됐대요. 그럼 이건 시가 올라간 거, 시가 떨어진 거. 올라간 거, 그렇죠. 시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20원만큼요. 그죠? 근데 미니멈 뭔지 아시죠?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하면 얼마로 평가하는 거예요? 100원. 그럼 100원으로 평가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럼 100원으로 평가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평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 시가 20원 올라가는데 얘로 잡는 거잖아, 얘. 그죠? 그래서 시가 상승분을 우리가 재고자산에 인식하지 않아요. 일단. 논리적으로 일단 여기 대입해보면. 자, 근데, 거꾸로요. 100원 주고 취득했는데, 시가가 80원이 됐대요. 그럼 시가 올라간 거, 시가 떨어진 거. 떨어진 거.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뭐로 평가해요? 그렇죠. 80원으로. 그럼 100원에 취득했던 걸 80원 평가한다는 얘기죠, 얘는. 그럼 시가 하락을 인식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요. 논리가 그지 같죠, 일단. 그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은 뭐라고 하냐면 기말의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저가. 저가법.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요.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논리를 좀 대자면, 야, 시가가 상승하면 어차피 팔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팔 거니까 잡지 말라라는 재고조선 워낙 판매 많이 하니까. 그래서 판매로 이어질 거니까 잡지 말고, 야, 시가 떨어져? 그럼 정보 제공해?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런, 실제로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주로 그러면 시가가 떨어지는 건 판매가 늦어지거나 유행이 지나거나 이러면 판매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원가가 상승해도 시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 여기 있는 세 가지는 판매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시가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반대로 판매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사오는 원가가 느는 거예요. 곡물 가격 같은 게. 맞죠? 그럼 상대적으로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문 닫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수주의 기억나세요? 보수주의? 그죠? 보수주의가 뭐였어요? 최대한 이익을 낮게 인식하는 거예요. 낮게. 그죠? 되게 신중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중하자. 그래서 보수주의가 여기에서도 깔려 있는 거예요. 최대한 시가가 올라간 건 인식하지 말고 시가 떨어지는 것만 잡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지금 정상입니다. 보수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해요, 결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수주의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해하시는 분이 지극히 비정상은 아니지만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진짜. 근데 회계는 이게 보수주의가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관행이에요, 관행 그냥. 알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 이거를 분계를 내진 않고요. 말문제를 내니까 요 말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 여기 한문 보시면. 뭐지?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다 할게요. 사례 들면, 왜 분계 안 끊었대? 예. 자, 취득원가가 100원이었는데 시가가 80원이었죠.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냐? 12월 30일 이렇게 합니다. 분계 안 내,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제품이다, 제품? 그럼 제품을 100원짜리를 80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화면. 이렇게 표시해요. 재고자산. 여기 보이시나요? 재고자산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뭐냐면 저 제품을 총 57억 주고 만들었는데요.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시가가 6억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제공합니다. 원재료 마찬가지야. 원재료 구입한 게 창고에 총 26억 있는데 이 중에서 26억 중에 시가가 원재료 가격이 700만 원 정도 하락했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즉 뭐라라는 거예요? 마치 간접차감이에요. 간접차감. 직접 안 까요. 평가할 때. 이렇게 하래 여러분들. 우리 회계 그냥 회계 논리예요. 회계 논리. 회계는 일반적으로 언제 간접 차감하냐면 주로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는 정보 제공할 때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감모는 가격이 어떻게 된 건 아니잖아요. 감면은 그냥 수량이 부족한 거, 그래서 직접 까는 거고, 이렇게 시가가 떨어진 거는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된 거니까 주주들한테 네, 이 금액,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 금액 주고 샀든 이 금액 주고 내가 만들었든 이거 중에서 이 정도의 시가가 떨어져 있어요라고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회계 논리상. 네, 그렇죠. 시가 하락뿐만, 네, 상승만 안 잡아요. 오케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평가 충당금이 뭐를 의미하냐면 해당 재고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다라고 해요. 재고 차감 계정. 알죠? 그럼 평가 충당금은 어디 태생일까요? 분계로 따지면. 차변, 대변. 대변, 자산. 재고 자산이라는 자산을 빼는 놈이잖아요. 분계는 무조건 마이너스 하면 안 되죠? 플러스로 해야 되니까 위치는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반대편 대변 태생인 거예요. 분계할 때, 분계할 때.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합니다. 대변에 원래 풀네임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이거 분기 안 냅니다, 여러분들. 말 문제만 내서 그래요. 평가 충당금 2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차변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20원인 거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20원. 근데 얘를 시험에 말 문제로 냅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실제 플레이 뭐냐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태까지 차감 계정이라고 했던 건 실제 회계에서는 차감 계정이라고 하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자산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다라는 뜻이에요.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 평가.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 감가상각으로 차감돼 있다고. 자, 그럼 이거 왜 외출원가에 가산한지 이해 도와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건 재고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안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안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럼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과 장사면 사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는 안 떨어지겠지. 사과 없는데. 그죠? 그럼 누구도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손님이 안 와. 맞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러니까 판매를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 그 논리예요, 그 논리. 되시겠어요, 이거? 응? 아니, 재고자산을 여러분 안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안 가지고 있어 평가 손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손님도 없다고. 손님도 없다는 거 매출을 얻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수셔받고 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손실 시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매출에 대한 원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끔씩 그 삼성전자 있죠? 가끔씩 보면은 삼성전자 그 반도체 재고에 쌓아둘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워낙 사람들이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막 많이 팔렸지. 이렇게 막 재고 막 생산 엄청나게 해야 된 거예요. 근데 엔데믹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꿔. 소비도 안 해. 비싸니까. 맞죠? 그래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평가수준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익이 떨어진 게 매출 원가에 가산됐기 때문에 그래, 얘가. 원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이익이 푹 준 거예요. 맞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시 이제 얘네들이 올라간 거고, 회복된 거고. 아무튼. 자, 그럼 말 문제 좀 풀어볼게요. 108의 7번.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다. 그럼 328. 이건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거 안 되겠다. 자, 328페이지 가보실게요. 자, 328페이지 7번입니다. 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시험이. 이거 세무 이금용이다, 원래. 뭐냐면, 자, 보니까 회사가 비누가 100개가 있어요, 지금 100개. 죄송합니다. 문제부터 읽어봐야지. 죄송해요. 자, 읽어보면, 자, 1번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 핵심 이겁니다. 재고자산을 평가. 보시자마자 시가 하락분만 인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시가 하락만 인식하면 큰일 나요. 상승분을 잡았다가는 그냥 아주 지읒되는 겁니다. 그냥. 하락분 인식하고 상승분을 인식하지 않아요. 저가법, 재고자산은. 이거 큰일 나요. 자, 보니까 자, 비누가 100개가 있어. 100개. 100개가 있는데 취득 원가는 그냥 하나당 75,000원 주고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누를 우리가 하나당 75,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 추정 판매 가격이라고 돼 있죠. 뭐냐면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애들의 시가를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할 때 시가는 우리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하나당 판매 금액에서
판매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실현 가치다라고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당 내가 6만 5천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만 5천 원 주고 산 비누가 하나당 비누가 이렇게 비싸? 이거 7만 괜히 7만 5천 원 주고 산 비누가 하나당 6만 5천 원씩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건 잡아요. 이건 색깔 구분하고 7만 5천 원짜리가 하나당 6만 5천 원으로 시가가 하나당 얼마 하락했어요? 그렇죠. 만 원이 하락한 거예요. 하나당 만 원이죠. 근데 몇 개 가지고 있어요? 100개. 그러니까 100개 곱하기 만 원 하니까 비누는 그죠? 10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음. 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금액 자체가 딱 봐도 이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하나당 금액이 아니면 좀 힘들죠. 취득 단가라고 줘야 되는데 이의제기는 안 됩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그거니까. 자, 근데 세제도 이렇게 비싸냐? 세제는 그런만 비누가 더 싸지 않나 일반적으로? 자, 보실게요. 괜히 감정이입해가지고 비누를 금으로 만들었나 봐. 그죠. 기분 나쁘게. 자, 보니까요, 비누 있죠? 세제요? 세제가 200개가 실제 재고가 200개가 있는데 하나를 5만 원 주고 샀어요. 5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하나당 팔 수 있는 게 세제가 7만 원이래. 아이씨, 그죠? 남는 장사 아니고 완전. 그죠? 그럼 이거 시가가 얼마 올라간 거예요? 이거죠. 시가가 2만 원 상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만 원 곱하기 200개잖아요. 맞죠? 그러면 400만 원만큼의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 했던 거예요. 아씨, 여긴 평가이익이 400, 여기는 평가 손실 100. 300이다 평가이익.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땡. 왜? 재고자산은 둘 중에 미니멈이 작은 거, 작은 거. 미니멈. 미니멈이니까 얘는 인식 안 한다고요. 얘는 얘로 인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평가이익 인식 안 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잡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이런 문제를 왜 내냐고. 세무이금융인데 자꾸 회차를 거듭하면서 자꾸 세무이금융을 자꾸 알을 끄집어 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건 세무이급부터 배우는 거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저가법 쓴다고. 자, 됐습니다.